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승차 신청하고도 거의 2달 가까이 돼서 받은 것 같은데 채널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실력을 키워갈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제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채널이 커야지 이런 시승차라도 좀 더 일찍 받아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바로 기아의 EV9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eGMP 플랫폼 바탕의 전기차들 아이오닉5라든가 EV6라든가 아니면 아이오닉6라든가 전부 다 5인승 기준의 패밀리카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 드디어 3열까지 갖춰진 6인승, 7인승 모델이 있는 대형 SUV를 이렇게 eGMP 플랫폼 바탕으로 해서 내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죠. 뭐 리콜도 한번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하고 콘텐츠적으로도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받은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그러니까 4륜 구동 사양이고요. 6인승에 스위처블 시트가 들어간 사양입니다. 지난주에 모델 Y RWD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대전 왔다 갔다 왕복하면은 맞는 거리다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 전주까지는 왕복을 할 수 있더라. 오늘은 전북 전주로 갈 겁니다. 전북 전주 왕복하면서 과연 이 차량이 충전 없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뽑아 먹을 수 있는 콘텐츠는 다 뽑아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전주로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주행을 할 것인지 현재 조건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8% 배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 취향에 맞춰서 레벨 3 정도에 맞춰서 계속 주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Y 시승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인 통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난폭 운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아요. 지극히 일상적인 주행을 할 거고요. 주행 가는 거리 남은 게 569km가 남아요.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 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트립 컴퓨터 상에는 훨씬 더 많이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주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날씨 요정이 제대로 발동을 해서 오늘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또 전기차의 정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안내 225km 걸린다고 하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딱 450이죠. 기가 막히죠. 벌써 2시 반이니까요. 서둘러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시승 차 받자마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행해보면서 좀 어느 정도 느끼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까지 내려왔어요. 휴게소에 잠깐 세웠고 지금까지 132km를 주행해서 현재 남은 거리는 94.3km 반 이상 주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배터리 잔량은 76%, 주행 가능한 거리는 403km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평균 전비 5km/kWh가 나오거든요. 이 차량의 공인 평균 전비가 3.9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 치고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없이 계속 쭉 주행을 하게 되는 이런 고속도로 환경에서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고속화도로 플러스 고속도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5km/kWh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이번에 시동 버튼이 칼럼식 기어노브 있는 쪽에 버튼식으로 왔어요. 어차피 시동 걸면은 곧바로 기어노브 조작해서 주행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데 시동 버튼을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좋은 위치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만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전원 버튼이 안 보여요. 오너분들은 뭐 적응해 가지고 금방 하시겠지만 일단은 눈에 그렇게 잘 띄는 위치도 아니거니와 손이 닿기에도 이렇게 약간 한번 꺾여져서 들어가야 되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죠. 이렇게 굳이 전원 버튼을 만들 바에는 볼보
폴스타 내지는 테슬라 이런 차량처럼 내가 이 차량에 타가지고 앉으면 바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단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EV9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모델이 있고 듀얼 모터 4륜구동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예요. 그래서 앞뒤로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그런 차량인데 최고 출력이 370마력 정도가 나오고 최대 토크가 70kg 포스미터가 넘어요. 상당히 고성능이죠. 내연기관차에서 그 정도 성능 나오는 차 만들려면 진짜 배기량 엄청 높아야 되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99.8kWh짜리가 들어갑니다. 패밀리카의 영역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의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이상 나오기도 하죠. 제일 낮은 휠 사이즈로 하게 되면요. 현재 모든 EGMP 플랫폼의 전기차 중에서 제일 큰 배터리를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도 크고 출력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엑셀레이터를 빡 하고 지려 밟으면 되게 큰 힘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엑셀레이터를 잠깐만 끝까지 밟아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빡 밟았을 때 빡 하고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패밀리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막 뽑아내고 진짜 무슨 드래그 하듯이 그렇게 빡 튀어나가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요 2.5톤이 넘어갑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거니와 무게도 상당히 무겁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기아에서 이 차량을 만들고 셋업을 할 때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그냥 유유자적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출력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참고로 노멀이었고요. 스포츠 모드로 두고 악셀레이터를 조금 세게 밟아 볼게요. 네, 스포츠 모드로 뒀을 때도 출력을 생각했을 때는 강력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힘은 안 보여요. 조금 더 GT 성향에 맞게 셋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출력이 쫙쫙 하고 나와주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잖아요.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세팅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고성능을 내려고 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시내 구간에서는 거의 뭐 깡패 수준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월 가속할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 차량 잠깐 추월해 볼까요? 5m가 넘는 전장에 2m에 가까운 전폭에 무게는 2.5톤이 넘는 이런 차를 이렇게까지 쫙 밀어붙여 준다라는 것부터가 출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이 7,700만원,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해도 7,300만원? 가장 깡통이 그 가격이니까 옵션 붙이고 뭐 하다 보면은 8,000, 9,000, 1억 막 이렇게까지 가는 상당히 비싼 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주된 타겟층을 생각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출력을 쥐어 짜내고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쏘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 위에 카니발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각도로 고려했을 때 파워트레인 세팅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VH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조용한 전기차들을 많이 탔어요.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에선 상당히 조용한 전기차였고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제법 조용한 전기차였습니다. 근데 얘는 아무래도 등치가 있잖아요. 의외로 노면 소음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가 약간 아스팔트 재질이어서 조금 올라오는 소음이 있긴 한데 신경 쓰인다, 귀에 거슬린다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풍절음까지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각진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풍절음이 가장 어디서 크게 들려오느냐라고 하면은 사이드미러 쪽에서 좀 크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사이드미러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바람과 딱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에 대한 저항값 이런 것도 좀 크겠죠. 물론 이거는 전기차에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기차 조용한 거는 뭐 많은 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차량도 정숙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 차답게 상당히 선택권도 많은 편이고, 회생제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점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회생제동 들어갔습니다. 제가 코나 일렉트릭 타면서 상당히 많이 칭찬했었던 그런 시스템이 이 차량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저도 이 차 좀 느껴봐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이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은 이 차의 승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차 중에서 이렇게까지 승차감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는 경우를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리뷰어분들 사이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승차감에 대해서 많이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EV9은 기본적으로 되게 소프트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의 활용 목적을 따져보면은 소프트하게 가는 게 맞기는 하죠. 패밀리카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편한 승차감, 좀 이동 간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라든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어느 정도의 롤하고 피칭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약간의 출렁거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게다가 이 차량의 공차 중량 2.5톤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변식 댐퍼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도로 간의 이음새가 뿔쑥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텅 하고 지나가서 한두 번 정도 마우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이런 승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멀미가 좀 심하신 분들은 타시면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승차감하고. 암만 이 차가 승차감을 베이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출렁거리는 움직임은 없게 해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승차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호평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승차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바운스 되는 게 그렇다고 계속 바운스가 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살짝 멀미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적응되니까 괜찮아요. 예, 막 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출렁출렁 바운스 거리는 승차감도 아니고, 특히 장거리 주행이 조금 잦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 승차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승차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V9은 꼭 한번 시승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카니발, 특히 카니발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카니발하고 비교하면 승차감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카니발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카니발보다는 소프트한 쪽으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멀미 증상을 느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속하고 감속되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느낌에 대한 멀미 증상이 살짝 느껴졌는데, 저는 이 헤드레스트를 좀 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V9에 들어간 헤드레스트가 망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딱 이 차에 딱 앉았어.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냈을 때 너무 푹신한 거예요. 일반적인 헤드레스트는 그렇게까지 푹신한 경우가 잘 없거든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도 되게 단단한 경우가 많은데, 과장 조금만 더 못해서 베개 정도 되는 그런 상당히 안락한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차가 움직이잖아요.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우대로 가버리니까 이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멀미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움직임이 이 헤드레스트에서 더 생겨서 멀미가 난다라고 그냥 제 뇌피셜로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1시간, 2시간, 지금 2시간 40분째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익숙해져서 멀미가 나거나 저랑 같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애프터마켓에 보면은 목베개처럼 해가지고 받치는 베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단단한 걸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보시면은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살짝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뽑자고 하면은 특정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이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자질구레한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또 멀쩡한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느낌을 얻었거든요. 이거는 단지 이 시승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국도에서 주행하는 거 더러운 노면 가가지고 그거는 승차감 또 다시 한번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온 노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과속방지턱이 맞이하죠. 과속방지턱 뒤쪽에 서스펜션을 좀 무르게 세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이 저속으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앞에서는 바로 충격을 받아주는 반면에 뒤쪽은 한번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이 회전 반경 자체가 길어서 이런 좁은 농로 같은 데에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좁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레벨 3를 담기 위해서 GT 라인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잖아요. 가격도 거의 1억이 넘어가는 가격대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후륜 조향도 조금 옵션 사양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변식 댐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은 가격을 조금 더 올려봤더라도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자, 방갈죽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소프트한 세팅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 다소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높고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러운路面에서 타봐도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한 세팅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고요. 다만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고속도로라는 노면은 어쨌든 뭐 바운스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은 과속방지턱 같이 그런 큰 충격 같은 거 고속도로에서 그런 충격을 만나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계속 편안하게 달릴 수 있지만 과속방지턱이 있고 포트홀이 있고 맨홀이 있고 이런 데에서는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 편이긴 합니다. 이 차 2.5톤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차가 무거우면요, 이런 큰 충격 다음에 내리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차량들이 많았는데 EV9은 그런 불쾌한 승차감을 내는 일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조금 높은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지금 시속 60km고요 자, 앞에 과속방지턱 괜찮아요. 과속방지턱 뒷좌석 승차감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뒷좌석을 분명히 부드럽게 잡으려고 애쓴 게 느껴지거든요. 자, ADAS 작동시켰고요. 지금 이 차량은 HDA2 해서 이 차선 변경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방향지 시등을 켜면은 네, 알아서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앞에 차량이 조금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속도 줄이는 모습. 근데 이 속도 줄이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줄여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으니까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경고를 해주는데요. 네, 정전식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좀 정전식 넣어준 것 같고요. 오는 길에 구간 단속 구간이 많아가지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계속 쓰면서 주행을 했었는데 현대기아 워낙에 요즘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의심할 바가 없다.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이고요. 여기 도착해서 뭐 썸네일 사진 찍을 곳 좀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225km 예상되었는데 228km, 한 3km 더 주행을 했네요. 평균 전비는 4.8
km/kWh. 그러니까 공인 받은 것보다 한 1km 정도는 더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트립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 잔량은 54%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도 264km. 지금까지 회생제동 레벨 3에다가 놓고 계속 주행을 했고요. 구간 단속 구간이 아닌 이상에는 ADAS는 거의 비활성화하고 제가 직접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온리로 해놓은 거를 아산시쯤에서 알아가지고 1열 그 다음에 뒷열까지 전부 다 에어컨 풀 가동시키고 그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좋아요. 결과는 좋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 봐야지 알죠. 전주 도착했으니까 다시 서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 휴게소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13%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56km가 뜨는데 남은 거리가 57km예요. 전주에서 출발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못 가는 거죠. 근데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올 때와는 다르게 갈 때는 계속 좀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길이 안 막혀가지고 회생제동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별로 없었어요. 주행 가는 거리랑 도착 거리랑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여기 오산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충전하고 나서 399.1km를 주행했고 전비는 4.6km/kWh. 그러니까 공인 전비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왔다. 근데 전 항상 궁금한 게 이 공인 전비는 더 높게 나오는데 왜 주행 가는 거리는 항상 공인된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지. 발컨하시고 전비 운전하시는 분들은 450km 정도는 뭐 거뜬하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좀 내용도 겪었습니다. 주행 중 정지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다행히 문제점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리콜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것도 OTA로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공업사라든가 이런 곳들을 찾지 않아도 집에 세워둔 상태에서 뾰뾰용 하고 보내주는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출시 초기에 이런 결함들을 잡아내서 결함 없이 양품으로 출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겠지만은 뭐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 차량은 기아의 플래그십입니다. 가장 기본형 모델의 가격이 7,700만 원부터 시작하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 붙이다 보면 1억이 넘어가기도 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원래까지 기아의 플래그십을 담당하던 K9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으로서는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사실 7천만 원이 넘는 차라는 거는 결코 저렴한 자동차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틀어서 보면은 3열까지 갖추고 있는 대형 전기 SUV 없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딱 2대 모델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SUV, 이거 3열까지 있고요. 다음에 테슬라 모델 X, 저는 딱 이 2대가 생각이 나는데 이 2대의 시작 가격이 각각 1억 5천, 1억 4천입니다. 보조금 받는 거 해서 700 퉁친다 치면은 반값이에요, 반값. 일반적인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현대기아도 처음 시작해보는 이쪽 라인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승차감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이런 논란들을 다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느꼈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좋아요. 차 제법 괜찮습니다. 승차감도 초반에는 살짝의 멀미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적응해서 타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소프트하게 타고 다니기에는 정말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 활용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하루 기간 동안 거의 600km를 주행을 했거든요. 허리가 안 아파요. 그렇게까지 피로하지도 않아요. 운전자를 피곤하게 하는 일, 뭐 좁은 길 돌아 나갈 때 워낙에 회전 방향이 크다 보니까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불편한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인받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450km, 어제 거의 꽉 채워서 주행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조명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쬐다 이 차의 V12 기능에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량 안에 에어컨도 켜져 있어요. 이랬을 때 31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뜨거든요. 지금 배터리가 62% 남아있는데 활용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주행에 대한 질감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재미있는 내연기관 차 하나 갖고 있다면은
세컨카로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로는 이 차를 사고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 물론 몇 가지 사소한 것들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조창이 딱 스티어링 휠 손에 가려진 곳에 있다든가, 전원 버튼을 굳이 여기다가 달았어야 됐을까,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2열 시트 눕혀지는 각도가 생각보다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뭐 당락에 결정을 내릴 만큼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차값이 1억에 가까운데 내부 소재는 조금 거시기하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재들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와중에 최대한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실제 가죽을 만지는 것 같은 어느 정도의 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은은하게 비춰주고, 디자인적인 느낌들이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실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럽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호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는 구매를 하실 분께서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시승할 수 있는 여지가 도저히 안 난다 그러면은 전시장 가서라도 차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 현대기아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초나전기차는 승차감 안 좋다고 되게 많이 깠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GMP 플랫폼으로 현대에서도 EV9급의 7인승 대형 SUV를 만들고 있죠. 아이오닉 7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패밀리카로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냥 거품 같은 거 쫙 빼고 카렌스라든가 아니면 올란도 이런 차량들 보면은 LPG 차 만들려고 어거지로 만든 7인승이긴 한데, 걔보다는 조금 더 크더라도 EV9보다는 조금 작고, 배터리도 조금 작은 거 들어가고 해가지고 조금 더 알차게 실용성 있는 서민들도 탈 수 있는 이런 7인승 EV가 나와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시승 잡은 게 한 달이 더 됐거든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입증할 겸 해남 같은 데 가가지고 차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날씨 요정이 지대로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 비 오고 난리 나서 차박을 못 해보는 게 정말 아쉽긴 한데, 제 사심을 담아서 나중에 진짜 어디 캠핑 같은데 끌고 가서 차박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이 차에서 차박의 활용 용도는 또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